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쉬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에너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록 종가에는 많이 내려왔지만 텍사스 기름이 82.18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브렌트 기름도 84.6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증시 반응은 달랐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죠. 그것도 이제 만기 사흘을 앞두고 재개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델타1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은 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만 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니케이 지수가 선물을 포함하면 장중에 무려 2.64%나 상승합니다. 또 홍콩 증시도 2% 넘는 폭등을 시초가 이후로 강하게 당기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등을 시켜놓고서는 이후 계속 줄줄 흘러내리면서 큰 윗꼬리를 만들었죠. 사실 미국 시장도 그런 식으로 초반에 초강세를 보였다가 한 번에 고점 형성을 하고 이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풋옵션이 폭발에 앞서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흐름일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락을 멈추고 강한 숏 커버링이 나온 뒤 상승 전환을 위해 숨고르기를 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증시 흐름과 관련된 다른 매크로 지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반에 하락을 하려 했습니다만 오전 9시 30분경 엔화 약세에 불이 붙자 급반전해서 폭등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 증시 상승은 엔화 약세에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세션에서 주요 비철 금속과 에너지 가격은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이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석탄 가격이 메트릭 톤당 1600위안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썼는데, 이 에너지난 그리고 전력난 이런 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유럽 세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또 별 볼 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지수 폭등하고 홍콩 증시도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이나 유럽 지수 선물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밀리고 있었어요. 대신 에너지 가격, 특히 기름값이 그 전산장에서 그 갭으로 80달러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사실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가서 81달러를 넘기고, 유럽 세션 중반으로 갈수록 더 올라서 81달러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유럽 세션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에너지의 커버링이 나올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브렌트는 얼마 안 올랐고 그 텍사스가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럽 세션 중반에 고점을 찍고 다시 밀리게 됐는데요. 이 런던 금속거래소에서는 알루미늄 가격이 그동안 철벽으로 여겨졌던 톤당 3,000달러를 아주 강하게 돌파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이란 걸 생산할 때는 전기가 하도 많이 사용돼서 이 전기 가격이 오르면 알루미늄 생산 단가도 오르지 않겠냐, 이런 논리는 있었어요. 근데 그 임계치를 넘어서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는 장중 반등분을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원유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세션 점심시간 무렵 브렌트는 84.60달러, 그리고 텍사스 기름은 82.18달러를 찍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이 언더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반등하고 또 언더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반등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나름 버텼어요. 그러나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합니다. 이 주요 종목들 반응을 보면 이 자동차주가 강세였고요. 바이오와 테크 주식들이 눌렸는데, 사실 뭐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 엔화가 급락하고 유럽 세션에서 이어가자 이 유로엔이 급반등해요. 근데 사실 유로엔이 급반등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 온이거든요. 그런데 상품 가격이 급등이 있다 보니까 증시로 훈풍이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증시를 압박해도 뭐 잘 버텼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가 아주 그냥 폭등을 해줬습니다. 이 훈훈하게 이익권으로 들어가줬는데,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죠. 저는 원자재 랠리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지달러 롱 계속 콜합니다. 다만 이제 유로화는 유럽 세션에서 나름 강세를 지속했는데, 유럽 세션 마감 후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자 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로화 변동성을 지금 너무 많이 죽여놨어요. 그래서 방향이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아직 옵션을 찌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은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는 콜럼버스 데이로 이 휴장을 해서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종가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나름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나름 버티면서 미국 증시도 초반에는 또 TQQQ부터 시작해서 온갖 레버리지 ETF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갭 다운하는 시장을 받치는 듯 했는데 이번에도 또 2시간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 마감 후에 상승분을 차근차근 반납하면서 레벨 다운을 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장 초반 갭 다운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갭 다운 회복 후 초반 랠리할 때 변동성을 너무 빼놔서 변동성 선물 10월물은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번 10월물은 이번 미국도 옵션 시장에서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월 위기설 같은 온갖 설레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시장은 고점 대비 10%도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기록한 윗꼬리 음봉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윗꼬리 음봉을 생각하면 미국도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급반전하는 상승으로 전환될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추가 하락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하락이 목표가가 나스닥 기준 14,00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직전 저점권에서 재차 반등할지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지만 변동성을 죽이면서 계속 누르는, 그러니까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락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종목군에서는 금융주의 조정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JP모건부터 시작해서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밀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또 기름 주식도 어쨌든 기름이 올랐다가 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 원자재 랠리가 멈췄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유럽 세션에서 텍사스 기름을 82달러 넘게 보낸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했지 않냐라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옵션 만기가 지금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슈팅을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조정, 어쨌든 박스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죽은 상황이에요. 근데 테슬라도 10월 마지막 주차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FSD 프리미엄이 있고 또 반도체 쇼티지 문제 잘 피해가고 있다 해서 주요 자동차 기업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제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런 거 과연 견디고 있을지 이런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에너지 위기가 천연가스에서 원유로 이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생각보다 선방했다 정도로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 말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 해요. 어제는 채권 시장이 휴장이고 또 기본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장기금리 상승 이런 거 반영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길에 미국 세션에서는 만약에 금리 상승이 반영되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리스크 팩터들이 반영되면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잔존일 대비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아래로는 380선 기다리고 있고요. 위로는 392선이 기다리고 있지만 392선을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콜매도 전략을 외칩니다. 근데 장 초반에 변동성을 주기 위한 의외의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92 이상의 콜옵션은 그냥 매도에 물려도 좋다는 심정으로 매도를 쌓았다가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4포인트 넘는 갭다운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오늘 장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심하게 375 이하의 풋옵션이 살아날 정도로 이제 갭다운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해당 옵션들은 매도 관점을 대응해도 되지만 주 추세는 저는 조정 연속으로 봅니다. 그래서 콜 매도는 적극적으로 하자.
하지만 품매도는 소극적으로 하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초반 이 프리미엄 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홍콩 시장이 어제 미국 세션 마감 때 당일 상승분을 뭐 거의 다 반납을 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감아 올릴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콜매도 대응 동안 홍콩 세션 전에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하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콜매도다. 그리고 이번 만기까지 아래로는 다시 380선 구경하러 간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원자재롱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기름값이 단기적으로 피크를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기름값이 이 82달러의 단기 상단 밴드에서 하단을 어디에서 형성시킬지 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롱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름 옵션 만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일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폭락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78달러 선부터는 단기 매수 청산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장기 채권 입찰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요. 수요일에는 10년물 그리고 목요일에는 30년물이 있는데 저는 이때가 이 국채의 언더슈팅 타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기 채권 매도 2개를 또 이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국채 매도 3개는 계속 밀고요. 자, 휴일을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옵션 만기를 사흘로 옮겨놓은 거래일입니다. 프리미엄이 급감을 염두에 두고 비추세 흐름 나올 수 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콜매도 대응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